오그레이디 합류로 인해서 하나는 확실한 중심 타선, 오그레이디, 최은성, 노시환 이런 선수들의 영입으로 인해서 노시환이 좀 춤을 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노시환이 노래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춤도 잘 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 연플립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야기 드릴 선수는 NC 다이노스의 에릭 페디 선수입니다. 에릭 페디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연플림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원 같이 생겼다고. 특히 페디는 사실 메이저리그, 특히 워싱턴 경기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즌 기록이 이렇게 나오는데 27경기 선발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풀타임 선발 투수예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이 정도 뭐 기록이 훌륭한 기록이라고는 할 수 없죠. 메이저리그에서 127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 5.81, 그리고 FIP가 5.15, 9이닝당 탈삼진 6.66, 9이닝당 볼넷 4.11, 6승 13패. 전형적인 좀 로테이션을 버티는 용도의 투수긴 하지만 그거를 마이너리그나 뭐 일본 리그 그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선수의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기대치를 받고 들어온지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루친스키의 대체라고 봅니다. 에릭 페디가 루친스키의 역할을 무조건 해달라는 느낌으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임선란 단장이 원래는 외국인 스카우트 쪽에 있었죠. 원래 단장을 하기 전에 그쪽에 있었는데 그때 테임즈를 데려온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안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메이저리그 통산 땅볼 유도율이 48.9%거든요. 다른 리그도 아니고 메이저리그에서 땅볼 유도율이 이 정도란 거는 KBO 리그에서도 안정적으로 땅볼을 유도할 수 있는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문제는 전 그거 같아요. 어깨 부상 이슈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기 기록도 좀 좋지 않았고 메이저리그에서도 평균 구속이 일단 저하가 됐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록이 안 좋으면 뭔가 운이 안 좋았다, 뭐 개인적으로 좀 신변에 문제가 생겼나, 마음에 병이 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띄는 구속 자체가 내려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몸에 뭐 이상이 있다 봐야 되거든요. 2021년에는 151km, 93.9마일을 보여주다가 2022 시즌에는 패스트볼 평속이 149km, 92.6마일, 2km, 마일로 치면 한 1마일 정도가 빠졌는데 이거 그냥 우습게 볼 수치 아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일시적인 현상인지, 뭐 물론 NC가 확실하게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데려왔겠지만 메디컬 이슈가 있는 선수는 사실은 KBO 리그에서 정말 싫어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잖아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외국인 투수의 1 덕목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닝을 많이 먹는 건데, 그쵸. 이게 안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어가지고 건강함이 어떻게 될지가 정말 중요한 선수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뭐 건강만 하면 못해도 중박 이상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대치 그리고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이 건강 문제가 정말 관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테임즈한테 한국 야구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워싱턴 성골이죠. 워싱턴에서만 계속 야구를 했기 때문에 테임즈가 그 NC 때 워싱턴으로 큰돈 받고 갔잖아요. 그때 이제 만났겠죠. 두 번째 선수 하나 이글스의 버치 스미스 선수입니다. 자, 한화 이글스도 만만치 않은 또 100만 달러를 꽉 채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일본 세이브 라이온스에서 뛰고 있던 투수거든요. 버치 스미스의 기록을 띄워드리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즌 NPB에서 뛰었는데 초반에 이제 선발로 뛰다가 이제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전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불펜으로도 좀 등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20경기 정도 나왔고 38.1이닝 풀타임 선발 투수로의 기록은 아닙니다. 확실히. 근데 평균 자책점 3.29, 일본 리그에서도 9이닝당 삼진이 8.7, 그리고 9이닝당 볼넷이 3.3. 볼넷은 뭐 조금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삼진이 확실히 일본에서 통하는 9위였다는 거. 이 선수의 최고 구속이 156km 정도입니다. 그냥 공만 빠른 선수도 아니에요. 커브랑 체인지업 던지는 영상도 많이 봤는데 좌타자를 잡을 수 있는 레퍼토리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공만 빠르고 불펜 유형의 투수, 특히 한화 팬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 2016 시즌이었나요? 카스티오라는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선수가 정말 기록 안 좋았거든요. 왜냐면 빠른 볼을 받쳐줄 레퍼토리가 없고 전형적인 불펜 투수를 데려와서 선발로 세웠기 때문에 나온 문제인데, 버치 스미스는 그런 건 아니에요. 공만 빠른 그런 선수가 아니라 반대손 유형을 잡을 수 있는 선발 투수 레퍼토리가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역시 그 몸 상태 문제죠. 유리모. 예, 이 선수가 실제로 선발로 풀타임 소화를 한 지가 2019년이 마지막이거든요. 4년 전이니까 과연 이 풀타임 소화가 가능할지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디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크보 리그에서 1선발을 하다 보면 몸이 터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생각보다 외국인 투수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리그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끝까지 빨아먹는 리그거든요. 어지간한 감독들이 전부 다 외국인 선발은 하루라도 못 땡겨서 안달이지 뭐 이렇게 쉽게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버티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스미스한테 한번 걸어보는 거죠. 이거를 좋은 쪽으로 터지면 삼성 수아레즈 뭐 이런 선수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발생할 테니까 좋게 좀 풀리는 그런 부분을 보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내구성 문제 한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또 새로운 선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수 2명을 봤으니까 이제 야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그레이디 선수죠. 이름이 오그레이디 약간 네. 이런 느낌인데 브라이언 오그레이디인데 이 선수도 이제 같은 세이브 라이온스 소속입니다. 일본에서 또 어떤 성적을 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 리그에서 기록 보시면 123경기 465타석 15홈런 46타점, 타율이 좀 많이 낮아요. 2할 1푼 3리, 출루율 3할 1푼 2리, 장타율 3할 8푼 4리, OPS 0.696인데 이걸 KBO 리그 기준으로 보면 이 기록 뭐야 이러겠지만 NPB 기준의 WRC 플러스로 보면 생산성이 평균 이상입니다. 그 리그의 투고 타자인 부분을 좀 보정을 하면 그렇게 안 좋은 기록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터크먼하고 비교를 하면 타격적으로는 전 터크먼보다 마이너리그, 그리고 일본 뭐 터크먼이 일본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마이너리그 일본 리그 기록을 보면 터크먼보다는 타격 기대치가 무조건 높은 선수입니다. 터크먼은 사실 중견수 수비까지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시장의 평가가 좋았던 거지, 빠따 하나만 놓고 보면 오그레이디가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맞아요. 항상 좀 볼넷 비율이 좀 높은 선수고, 그렇기 때문에 KBO 리그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있다. 물론 일본에서 전반기까지는 세이브의 뭐 희망 이런 이야기까지 듣다가 후반기에 쭉 이렇게 미끄러지긴 했지만 이게 또 일시적인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폼은 그쵸. 좀 일시적인데 클래스는 원래 영원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즌이 되면 회복을 할 확률이 좀 높은 선수입니다. 오그레이디를 데려와가지고 중심 타선을 보강을 할 수는 있게 된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 수비적인 측면을 또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터크먼이 막아주던 중견수 쪽에서의 수비 누군가 이제 국내 선수가 대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오그레이디를 중견수로 세우면 안 됩니다. 이 선수는 중견수 수비가 좀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에서 그 막장 파티를 할 게 아니라면 중견수로 이 선수를 세우지 말고 이 선수는 코너 외야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세워야 되는 선수인데, 그렇게 되면 중견수 역할을 누가 해야 할지, 지금 질롱 코리아에 있는 이원석 선수라든지 장진혁 선수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좀 새로운 선수, 한화의 연건 외야수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화 외야가 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유로결도 있고, 저는 유로결 터집니다. 유로결에 봄은 온다. 깊은 유혹의 툴가이 유로결이 터집니다. 그 오그레이디 합류로 인해서 하나는 확실한 중심 타선, 오그레이디, 최은석, 노시환 이런 선수들의 영입으로 인해서 노시환이 좀 춤을 출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노시환이 노래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춤도 잘 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선수, LG가 이제 알몬테 선수와 계약이 불발이 되고 나서 새로운 외국인 타자를 찾았죠. 생각보다 뭐 좀 안 좋게 실망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건 좀 어쩔 수 없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알몬테하고 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가 알몬테가 계약이 어그러진 게 아니라 도장을 찍고 메디컬을 테스트를 하다가 이제 이게 어그러진 경우이기 때문에 LG 입장에선 진짜 생각지도 못한 이슈거든요. 그쵸.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찾은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치고는 괜찮습니다. 일단은 그냥 115경기에서 홈런 17개를 쳤고 타율이 2할 6푼 8리, 그리고 OPS 0.812인데 이 선수가 약간 홈런을 칠 줄 아는 그런 스윙이라는 선수입니다. 약간 들어서 때리는 그런 유형인데 올 시즌의 기록은 좋진 않습니다. WRC 플러스가 이게 트리플 A가 워낙 또 타고 투자야, 그죠? 일본하고는 다르게 WRC 플러스가 99인데 오스틴 딘의 기대치가 제일 낮다고는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제일 기록이 안 좋은 건 맞거든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기대치가 막 우리 타선을 이끌어줘 이런 것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자리만 좀 1인분만 해줘 이런 1인분만 느낌, 해줘. 그런 느낌으로 데리고 온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최은성과의 유사성이 좀 보이는 선수라고 저희가 이렇게 리포트에도 적어놨습니다. 우타자고요. 발도 빠릅니다. 이 선수 좀 뭐 그렇게 안 보이지만 발도 빠르고 주루 센스도 있는 선수, 약간 툴이 좋은 선수라서 운동신경이 좋은 그런 우타자라서 최은성 선수의 조금 더 젊었을 때 느낌하고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LG는 워낙 타선이 좋기 때문에 외국인 타자가 진짜 미친듯이 하드캐리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딱 최은성 선수가 하던 기록만 딱 해줘도 LG는 화선에 큰 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수가 최근에 보여줬던 타격 스타일이 변화를 줬었거든요. 2019년 18년 이때에 비해서 좀 퍼올리는 식으로 일부러 좀 띄워치는, 뜬공 비율을 좀 높이는 그런 식으로 스윙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잠시라고는 좀 많이 안 맞거든요. 퍼올리는 느낌.
예전에 라모스 선수 기억나시죠? LG에 있었던 라모스. 그 정도로 뭐 잠실이든 어디든 뭐 한강 둔치에서 야구를 해도 홈런을 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퍼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오스틴 D는 사실 그 정도의 무식한 똥파워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좀 스윙을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퍼올리는 그 스타일로 가면 저는 성공률 높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선수의 가진 파워 그리고 잠실구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타격 접근하면 적응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호준 코치가 또 좋은 코치고 LG에 좋은 타자들이 많기 때문에 오스틴 딘이 타격폼을 좀 새롭게 접근을 해서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끝까지 함께해요. 맞아요. 오스틴. LG 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왜냐하면 최근에 완주한 선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완주만 하면 그냥 됐다. 예전에 뭐 2002년에 마르티네스 이 정도만 해도 LG 팬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